가져갈까? 아니면 팔아야 할까? 인천 송도에 오션뷰 50평대 청약 계약을 했었습니다. 송도 망한다, 뭐 반토막 났다, 미쳤냐, 부채 거기다 왜 샀냐. 결정적으로 제가 지금 당장은 못 팔겠다 했던 이유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재테크하는 아내 구채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건 바로 분양권 주제입니다. 왜냐? 제가 지금 분양권을 갖고 있는데 팔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작년에 인천 송도에 오션뷰 50평대 청약이 미달라서 추가 모집으로 계약을 했었습니다. 당시에 뭐 송도 망한다, 인천 지금 집값 뭐 반토막 났다, 미쳤냐. 정말 제 이름을 쳐도 송도가 나오더라고요. 카페에도 부채 거기다 왜 샀냐, 수익이 나도 제가 나고 망해도 제가 망하는 거잖아요. 제가 한 가지 이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앞으로 투자하는 거는 다 비공개를 해야 되겠구나. 얻는 것보다는 잃는 게 훨씬 많은 것 같아서 앞으로는 다 비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미달란 아파트를 굳이 왜 계약을 했을까요? 제가 소유한 분양권은 해당 아파트의 가장 로열동, 로열 평수, 그리고 로열 층이었어요. RRR. 그래서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반전. 계약 당시만 해도 25년 입주 시점까지는 전매가 불가했어요. 여기서 전매란 내 분양권을 제3자에게 판매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소유권을 이전을 하는 거죠. 근데 갑자기 부동산 규제가 풀리면서 한 두세 달 전부터 전매가 자유로워진 거예요. 여기서 사실 1차 멘붕. 지금 부동산 시장이 이제 계속 안 좋았잖아요. 특히 인천 부동산 거의 최악인데 이 상황에서 풀린다? 사실 이제 걱정을 크게 안 했던 거는 3년 후에 입주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충분히 부동산 시장이 회복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풀린다고? 근데 또 반전. 뚜껑을 딱 열어봤더니 전매가 풀린 거죠. 제가 가진 물건은 RR이라서 그런지 피가 붙어서 거래가 되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은데 최악인 상황에서도 마이너스 피도 아니고 무피도 아니고 플러스 피로 거래가 된다? 그럼 시장이 좋아지면 얼마나 더 오르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 마음이 막 바뀌더라고요. 오래 가져갈까? 아니면 팔 수 있을 때 팔아야 할까? 어쨌든 팔든 보유하든 분양권 거래를 하려면 제대로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이번에 또 느꼈어요. 강의를 듣고 책을 아무리 많이 봐도 경험이 없으면 무용지물이구나. 내가 100% 알 수는 없구나. 실제 거래를 하려고 보니까 너무 헷갈리는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공부한 거 정리할 겸 또 우리 구독자분들께도 알려드릴 겸 오늘 마련했습니다. 일단 분양권이 뭐냐, 우리가 부동산 청약 넣으면 당첨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아파트는 지어지지 않았으니까 계약을 한 이후에는 2, 3년 동안 분양권 형태로 소유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입주 후에는 실물 아파트가 있으니까 뭐 그때는 매매인 거고, 그 전에는 분양권을 사고 파는데 이걸 전매라고 합니다. 분양권의 장점은 단타 투자가 가능합니다. 지역에 따라서 뭐 전매 기간이 없는 거는 당첨되고 바로 팔 수도 있고요. 뭐 6개월 정도 보유했다가 팔기도 합니다. 그리고 소자본 투자가 가능해요. 분양권은 보통 계약금의 10에서 20% 정도만 내고 계약을 하고, 또 중도금은 대출을 받아서 진행을 하니까 다른 새 아파트 매매에 비하면 투자금이 적게 들어요. 근데 만약에 부동산 상승장이다. 그러면 나는 계약금 10%만 냈는데 몇 개월 후에는 전매가 풀렸을 때 피만 몇천, 억대씩 붙는 거죠. 그럼 시세보다 저렴하게 신상 아파트를 사서 몇 년 뒤 혹은 몇 개월 뒤에 프리미엄을 붙여서 큰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프리미엄이 뭐냐? 일종의 웃돈이에요. 우리가 명품 샤넬백 오픈런 해가지고 리셀하는 분들 많으시죠?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제한적이니까 내가 웃돈 붙여서 파는 거예요. 비슷한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누구나 신상 아파트, 입지 좋은 아파트에 살고 싶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지어지는 초신상 아파트는 아무나 살 수 없거든요. 오직 청약을 통해서만 자격을 갖추기 때문에 전매가 풀리면 피가 붙는 겁니다. 프리미엄은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플러스 피, 풀피는 기존 가격에 피를 붙여서 파는 거. 무피는 피가 없이 분양가 그대로 거래하는 거. 마이너스 피, 오히려 내가 분양받은 가격보다 더 낮춰서 손해보고 파는 거. 자, 부동산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무피와 마피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주의, 이 마피는 매수인이 오히려 계약금을 받는 완전 마피가 있어요. 근데 이게 사기거래에 주의를 해야 됩니다.
중도금 승계를 받고 명의 변경 완료 후에 매수자에게 돈을 줘야지 돈부터 주면은 이 돈만 들고 먹튀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계약이 안전하게 끝나기 전까지는 계좌 이체를 해야 된다면 공인중개사 계좌에 돈을 맡겨 놓으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분양권을 매매한다고 가정하고 제가 분양권 거래 과정 그리고 주의사항을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 분양권을 매매할 때 분양가에 총 얼마를 줘야 되냐. 만약에 분양가 10억짜리 아파트에 당첨이 됐는데 계약금으로 1억을 냈고 유상 옵션은 한 5천 정도 되는데 한 500을 냈다. 그리고 중도금 대출 후불제를 한 2번 정도 실행을 했다면 여기에서 프리미엄을 더해서 매매 가격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0억이 당첨됐어도 프리미엄이 1억이라면 2억 500만 원이 매매 가격이 되는 거죠. 똑같이 청약에 당첨돼도 사람마다 계약금만 낸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중도금까지 본인이 직접 내는 거, 이걸 잔압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대출 안 받고 내는 경우도 있고 유상 옵션도 계약 사항이 달라요. 단순히 그냥 매매가 금액만 보고 이게 더 저렴하네, 요걸로 해야 되겠다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다만 실거래가가 찍히는 금액은 좀 달라요. 매매 계약을 할 때 10억 중에 아까 2억 500만 원만 부담했다 하더라도 국토부 실거래가에 찍히는 금액은 분양가 원래 총액 아까 10억이었죠. 그리고 유상 옵션 아까 5천만 원이었죠. 프리미엄 아까 1억이었죠. 그러면 실거래가는 총 11억 5천만 원이 찍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주의사항, 분양권은 다운 거래가 빈번합니다. 그래서 실거래가만 보고 지금 시세가 얼마구나 파악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다운 거래는 실제 거래 가격보다 더 낮게 신고해서 양도세 부담을 줄이는 거예요. 웃돈을 좀 적게 신고하는 거죠. 근데 요거는 엄연히 불법이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시세는 부동산 여러 군데 통화를 해보시면서 혹은 직접 거래를 이제 주관했던 그 부동산을 통해서 파악하는 게 훨씬 빠릅니다. 두 번째는 내야 할 세금을 확인해야 돼요. 제가 앞에서 제 분양권은 다행히 피해가 붙어서 거래가 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결정적으로 제가 지금 당장은 못 팔겠다 했던 이유가 있어요. 바로 프리미엄에 매기는 세금이 어마무시했기 때문이에요. 자, 1년 이내에 매도하면요, 지방세 포함해서 77%를 떼고요. 1년 이상이면 66%를 뗍니다. 주택수 상관없이 단일 세율을 적용해요. 그러니까 세금을 생각하니까 몇 천 남지가 않겠더라고요. 향후 세법이 개정되면은 한 45%로 낮아진다고는 하는데 이것도 지방세가 붙으면 거의 절반을 떼는 거니까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죠. 자, 반대로 분양권을 매수하려고 한다 그러면 취득세를 내야 되는데요. 자, 이때는 내가 조정지역이냐 비조정지역이냐 혹은 내가 1주택이냐 다주택이냐에 따라서 최저 1%, 최대는 12%까지 취득세를 내게 됩니다. 분양권이지만 일반 그 주택을 매매할 때와 똑같은 세율을 적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 잠깐 분양권 거래할 때 전문 용어로 손피 거래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양도세를 매수인 측에서 부담하는 걸 말해요. 원래는 매도인이 세금을 내야 되는데 매수인이 부담을 하는 거죠. 만약에 피가 1억인데 손피 거래다 그러면 모든 세금을 다 제하고 실제 매도자 손에 남는 이익이 1억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근데 이 양도세를 매수인이 대신 부담하는 건 합법이라고 하네요. 세 번째는 유상 옵션 여부를 체크해야 돼요. 자, 분양권은 발코니, 중문, 붙박이장, 시스템 에어컨 등등 분양자가 선택한 옵션을 매수인이 그대로 승계를 하는 시스템이에요. 만약에 매물이 있는데 비슷한 동호수에 같은 가격이다. 그럼 당연히 옵션이 더 많은 집을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근데 옵션이 전혀 없는 집들도 있거든요. 은근히 있기 때문에 단순히 가격만 보고 싸다, 이거 해야 되겠다 이러시면 안 돼요. 그리고 유상 옵션이 많으면 실제 투자 금액도 커지는 거잖아요. 내 예산에서 이 해당 금액까지 커버할 수 있는지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분양권 매수할 때 그 매도인이 사전에 납부한 유상 옵션 비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매수인이 이 프리미엄이랑 별개로 기존에 납부한 금액은 또 줘야 되거든요. 이때는 옵션 금액 전체를 주는 게 아니고 옵션가 중에서 실제 매도인이 부담했던 실비용만 매수인이 주면 됩니다.
나머지는 입주 시점에 이 매수인이 따로 정산을 하게 돼요. 그 다음 네 번째는 중도금 대출 승계 여부를 확인해야 됩니다. 요거는 정말 중요해요. 자, 분양권의 장점은 제가 소액 투자라고 했잖아요. 근데 소액 투자가 가능한 이유는 바로 중도금 집단 대출이 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다주택자 분들은 대출 승계가 안 되는 케이스가 있어요. 근데 내가 이미 분양권 계약을 했다. 근데 추후에 알아보니까 대출 승계가 안 된다. 그때는 계약금을 날리는 겁니다. 반드시 계약 전에 중도금을 안전하게 승계받을 수 있는지 그 계약된 은행에 알아보셔야 돼요. 중도금 대출은 보통 변동이자가 많고 금리는 또 수시로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이자가 어느 수준인지도 미리 따져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대출 승계가 안 될 것을 대비해서 특약을 넣어두면 좋아요. 예를 들면 매수인이 중도금 대출이 안 될 경우 다른 사람으로 계약자를 변경해도 괜찮다. 혹은 대출 승계가 불가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고 매도인이 계약금을 돌려준다 등등 이런 특약을 달아둘 수 있다면 안전하겠죠. 요새는 중도금 대출 무이자는 거의 없고요. 이자 후불제가 많은데요. 통상적으로는 명의 변경일까지 발생한 이자는 그동안은 매도자가 냈잖아요. 매도자가 정산을 하고 명의가 매수인으로 넘어갔다. 그러면 넘어간 이후부터 발생한 이자는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매수인이 부담하는 이자는 입주 시 잔금 치를 때 한꺼번에 내시면 돼요. 다섯 번째는 분양계약서 원본을 꼼꼼히 확인하는 겁니다.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고 옵션 사항이라던가 대출 승계라던가 이런 걸 다 꼼꼼히 따졌어요. 이제 계약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계약을 할 때 분양계약서 원본을 꼼꼼히 확인해야 돼요. 분양계약서상 분양자가 이 매도인이 맞는지 신분증 확인 필수고요. 계약금을 쏠 때도 이 예금주가 매도인과 일치하는지를 봐야 됩니다. 가장 안전한 건 시행사에 연락해서 이 매도자가 몇 동, 몇 호 소유자가 맞습니까? 한 번 더 확인을 하면 좋겠죠. 혹시 대리인이 왔다면 대리인 신분증 반드시 확인하고 몇 배는 더 꼼꼼하게 관련 서류를 봐야 돼요. 은근히 분양권 사기도 일어나니까 꼭 확인하자고요. 마지막은 분양권 중개 수수료입니다. 통상적으로 분양권은 지금까지 납부한 돈 그리고 프리미엄의 총합을 더해서 그에 따른 중개 수수료를 냅니다. 분양가가 10억인데 계약금 10%, 1억 원 냈어요. 중도금 20%, 2억 대출 실행했어요. 그리고 또 피가 1억. 그럼 총 4억이잖아요. 이 4억에 대한 복비를 주면 됩니다. 계약하기 전에 당연히 사전 협의를 해야 되겠죠. 만약에 마피로 거래를 한다. 마피는 0원으로 계산해서 피를 제외한 금액만 복비로 계산해서 주시면 돼요. 이제 실제 계약을 치렀다. 그러면 이제 은행에 빌려서 중도금 대출 승계를 받고요. 건설사에서 명의 변경을 또 하고요. 그러면서 잔금을 치르겠죠. 또 중개보수 주고요. 그리고 실거래가 신고를 하고 그리고 매도자 같은 경우에는 양도세가 있을 경우에는 양도세를 내게 됩니다. 분양권 거래 과정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오늘은 분양권 용어 그리고 거래 과정 그리고 주의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저는 과연 이 분양권을 팔까요? 안 팔까요? 판다면 언제 팔지? 이것도 찍으면은 후에 또 길이길이 또 남아가지고 댓글로 악플 달리겠죠? 저 혼자 알아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에 또 올게요. 모두들 부자 되세요. 안녕!